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우리가 엔캠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23만 7,5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중에 촬영한 영상이고, 지금 3.7% 정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윗구간에서 21선이 지금 맞고 저항에 부딪혀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우리가 엔캠 요런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옆에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금 1억 만들기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 엔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목들도 관점 공유해서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켜 나가실 분들만 4674-9671번으로 공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으로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최근에 엔캠 흐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낙폭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엔캠인데, 지금 보시면 음봉이 몇 개 연속으로 나왔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했던 엔캠인데, 지금 최근에는 하나, 둘, 세 개 하고 도지 캔들 하나 뜨고 하나, 두 개 하고 양봉이 떴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락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날카롭게 빠지던 종목이 갑자기 돌려 세우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 이렇게 급등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것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엄청난 대형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던 추세를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완만해졌죠.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렇게 하락하다가 멈춰주면서 돌려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완만하게 또 하락하다가 돌려주고, 다시 한번 돌려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오를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엔캠이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 상장 관련한 이슈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7월까지에 걸쳐서 빌릴 때 당시 돈으로 3천억 정도의 돈을 빌려왔었습니다. 요거를 그냥 3천억 주세요 하고 하면 주는 곳이 있나요? 네, 그런 곳은 없다라는 얘기고, 이 3천억 그러면 어떻게 줬어요? 주식을 줬다라는 말이죠. 주식을 주면서 돈을 3천억을 받아왔고, 이걸 어디다 썼나요? 공장 짓고 직원들 월급 주는 데다가 다 써버렸습니다. 엔캠이 IRA 관련 수혜주로 올랐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은, IRA 관련 수혜주는 이 구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엔캠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갑자기 이런 구간에서 IRA 관련 수혜주들 떨어질 때 자기는 이런 구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부터 MSCI 관련한 이슈가 차라리 더 합당한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이 관련한 내용도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요. 일단 엔캠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는 빚이 너무 많아서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고, 3천억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주가가 만약에 똥값에 이렇게 내려가서 상장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IRA 관련 수혜주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IRA를 추진한 건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랑 바이든이 한판 붙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11월에 당선돼서 IRA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3천억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주가가 진짜 똥값에 상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짜고짜 주가 들어 올리면서 뭐라고? IRA 관련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엔캠이 한번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져 나가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 돌파가 시도가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딸려 내려오면서 기준봉이 하나가 더 출현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더 출현해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엔캠 MSCI 관련한 이슈를 짚어드리면, MSCI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SCI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펀드 운영 규모가 13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3조 원이 아니라 13조 달러라는 말씀이고,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MSCI인데, 요거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SCI 중에 우리나라가 신흥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신흥국 펀드 리스트에 엔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적혀있게 되면은, 이 엔캠이 작전주 같아서 싫다고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나는 엔캠이 사기 싫어도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바로 그 돈이 엔캠으로 흘러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이걸 우리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어쨌든 간에 외국인 돈이잖아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이 위에 고점에서 MSCI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라고 떠들어대는 게 이 MSCI의 골자고,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요 본인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실제로 나중에 MSCI 편입되고 나면은 그 외국인한테도 설거지를 시키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편입됐던 에코프로머티부터 한번 보시면 이 에코프로머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이때 2월 13일 날 편입이 확정이 돼서 20% 상승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추세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고점은 1월 11일 날 찍어놨습니다. 이 에코프로머티가 뭐죠? 전구체 관련 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관련 대장인 엔캠이 다짜고짜 주가 들어올린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MSCI입니다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끌어 나가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져 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초입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MSCI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일단 주가 들어올리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부터 MSCI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증권방송, 뉴스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 부근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 고점이 얼마로 찍혀있죠? 1월 11일로 찍혀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시기에 편입된 한진칼도 놓고 보시면요. 자, 한진칼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다짜고짜 주가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MSCI 후보라고 얘기하면서 MSCI 관련한 이슈로 계속적으로 수급을 끌어온 다음에 이런 고점 부근에선 박스를 치면서 어떻게 하나요? 설거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입된 날이 2월 13일인데 고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쏘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종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점은 어디다?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날짜를 한번 갖다 놓고 보시면 1월 11일이죠. 이렇게 편입이 되고 나면 정작 이렇게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적으로 찍히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 누가 쓰는 거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매수 버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런 식으로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리고 에코프로의 사례도 놓고 보실 건데, 자, 에코프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갈 때 4월 11일이 고점이었고, 이때 5월 정기 편입 불발 이슈가 생기면서 한번 무너졌지만 60일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했는데, 이 상승 흐름을 연출할 때 8월 MSCI를 향해 달려갔었고, 이때가 편입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쭉 내려갔죠. 그리고 7월 26일이 고점으로 찍혀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엔캠 같은 경우에 1월 11일이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 같은 경우에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이게 2월 13일 날 편입된 종목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4월 11일에 고점을 한번 찍었었다. 언제를 향해 달려갈 때? 5월을 향해 달려갈 때. 그리고 8월은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달 중에 고점이 있었구나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캠이 만약에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 4월 10일대가 고점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언제예요? 7월이 고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상장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우리가 엔캠을 들고 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캠 내용으로 돌아와서 엔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 구간이 지금 보시면 13만 6천 원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그걸 한두 번씩 이렇게 매집봉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구간에서 살짝 매집을 해놓고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다짜고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고 빠지는 패턴으로 한번 개미털기를 미친듯이 했었는데, 이때 터졌던 거래대금이 8천억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아나가는 이런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거래대금이 3천억이라는 얘긴데요. 즉 이건 뭐다? 여기서 한번 찔러주고 미친 듯한 하락 흐름을 연출하면서 개미를 확 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음봉에서 산 매수 주체는 누구냐면은 바로 세력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아나가서 이 고점까지 다시 왔는데 거래대금이 확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산 주체는 세력이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돌아나가면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갔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상승을 했던 만큼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오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건 이제 5월 달에 편입하는, 그러니까 이제 4월 10일대를 고점으로 찍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7월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횡보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은 우리가 엔캠이 지금 횡보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월 19일날 하락이 있었던 날에 제가 하락을 좀 피해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입니다. 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바로 여기서 1월 19일날 이렇게 하락 흐름이 연출되기 시작할 때 제가 2분의 1 매도 하시자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대응방을 통해 놓고 보시면, 자, 여기 상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1월 19일날 제가 엔캠 고점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2분의 1 매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후 1시 19분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요때가 오후 1시 20분입니다. 요때 한번 제가 매도 타점을 안내 드리고 나서 이렇게 쭉 흐르면서 마이너스 23% 가까운 급락 연출이 있었는데 요걸 피해드렸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듣고 보시면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매도했다가 매수해서 쭉 끌고 오고 있다가 요런 구간에서 한번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길게 먹은 구간에 대해서 한번 타점을 살펴보시면 언제로 가시면 되냐면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날이 현대임스 상장 날이었는데 제가 동시효과를 지켜보다가 엔캠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잡아볼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11만원에 엔캠을 안내를 시초가에서 드렸었는데 107,300원을 찍고 올라온 엔캠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쭉 연출을 해오다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린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월 5일로 가보시면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상단에 2월 5일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서 엔캠 매수 구간을 제가 9시 15분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177,000원 이하로 보내드렸는데 177,000원이라고 하면 여기고 9시 15분이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5분봉이기 때문에 한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엔캠 대응방을 통해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방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자, 엔캠 얘기로 돌아와서 엔캠이 지금 꽤 낙폭 흐름이 강하게 연출이 됐었는데 일단은 낙폭이 많이 줄어든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인 것 같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상승한 날에도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대형 테슬라랑 공급 계약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 번에 급상승 흐름이 연출되기보다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쌍바닥은 다졌고 수렴하는 구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 흐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추세 전환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줘야지만이 5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4월에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양의 사례를 좀 놓고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 금양이 8월 MSCI 사실상 실패했다고 하면서 주가 급등의 발목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죠. 단기 급등 종목 편입 제외 요건에 걸려서 금양이 편입이 실질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만 단기 급등 종목 편입 제외 조건에 걸려 편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을 지수에 편입시키게 되면은 지수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막 코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편입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여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 놓고 쉬어가는 이유가 이 단기 급등 조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얘네가 매자님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상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7월까지를 목표로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이후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줬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엔캠이 이런 구간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7월에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 흐름을 연출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연출하지 않을까.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금양의 사례에서 엔캠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상승을 시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연출하려고 기간값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죠? 에코프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에코프로는 여기서 4월에 한번 고점을 찍었었다라고 하면은 엔캠은 먼저 찍어놓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언제를 향해서 8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엔캠은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물렸다라고 해서 여기 구간까지 내려와서 손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 대응만 잘 하시면은 엔캠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엔캠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먹거리가 참 많은데 제가 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리려고 하거든요. 요 히든 종목이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다음은 양자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냐면 어제 나왔는데,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엔비디아 글로벌 파트너들과 양자 컴퓨팅 확장 나서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죠.
어제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 엑스게이트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초전도체랑 별개로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양자 코팅 탄소재는 기업 분야를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육성한다라는 내용이고, 이때도 놓고 보시면 SKT가 7개사 참여하는 퀀텀 동맹 맺었다라고 하면서 155조 양자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로랑 엑스게이트가 보이시죠? 엑스게이트가 어제 상승 흐름이 있었고 우리로도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잠잠한데, 엑스게이트가 어제 장중에 15% 가까이 상승하고 나서 종가를 8%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엑스게이트나 우리로보다도 더 크게 갈 종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 건데, 이 히든 종목이 매집을 한 기간 자체가 5년여에 걸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힘을 응축하면 응축할수록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 드리면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오던, 그리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오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검은색 선을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서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근부터 시작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가던 이런 흐름을 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매집을 한 만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그리고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을 선정해서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딱히 나가는 흔적 없이 매집만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복구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을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매수세를, 개인들의 물량을 태우는 것이어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주가를 내리고 갈 것까지 염두에 둬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만 가도 20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이랑 비중까지 해서 제가 이 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 찔러놨던 요런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의 박스권 상단까지 살금살금 도달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매집을 해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위로는 매물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양자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면 상단까지 이런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인 검은 선이 지금 이렇게 딸려오는 과정에서 손절을 잡더라도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찍혀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 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타게 되면 이 종목이 갈 종목도 안 가면서 한번 개미털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종목이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초전도체 다음 테마로 양자 컴퓨터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